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혹은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망설였던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조직과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바로 리더십과 소통의 본질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리더의 모습과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통 방식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에는 우회 접근 전략이라는 아주 중요한 철학이 있습니다. 적의 가장 강력한 방어선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방비가 허술한 측면으로 돌아가 공격하는 방식이죠. 이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은 수많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는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정반대의 방식을 배우곤 합니다.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라고 배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다면 가장 빠르고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시간에 동료인 김대리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김대리님, 오늘 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이것이 바로 정면 공격입니다. 가장 솔직하고 직접적인 방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직접적인 접근법을 사용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은 김대리라는 사람 자체를 공격한 것이 되고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견고한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의 말에 귀를 닫고 논쟁적으로 변하며 어떻게든 당신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 들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문제 해결은커녕 유치한 힘겨루기, 즉 누가 서열이 더 높은지를 가리는 원초적인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우회 접근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먼저 대화의 시작을 긍정적인 이야기로 엽니다. 김대리님, 오늘 회의에서 보여주신 분석 자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덕분에 프로젝트 방향이 명확해졌어요. 이렇게 상대방의 기여를 인정하며 대화의 문을 엽니다.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회의 막바지에 특정 주제에 대한 논의가 잠시 격해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조금은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른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김 대리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접근법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신 상황에 대한 그의 생각과 관점을 묻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피 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단정 짓지 않고 함께 문제를 탐색하려는 진실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모르는 맥락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동료가 누군가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당신이 아니라 대화 속에 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상황이 있었나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조금 놀랐거든요. 혹시 두 분 사이에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화입니다. 몇 문장이 더 필요하고 시간은 조금 더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상대방을 즉시 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문제의 본질에 함께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욕심은 때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러한 소통의 방식은 결국 리더십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사실 한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본질적으로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이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이것은 단순히 인부들의 안전 불감증 문제가 아닙니다. 왜 안전 장비가 중요한지, 그것이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주는지를 리더가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하지 못한 리더십의 실패입니다. 금융회사에서 직원들이 규정을 자꾸 어긴다고 합시다. 이는 직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그 규정이 왜 존재하며 그것이 회사와 고객,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리더가 명확하게 이해시키지 못한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면 그 끝에는 항상 리더십이 있습니다. 리더가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 상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상담을 받는 내담자가 변화나 성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내담자의 의지 부족 탓이 아닙니다. 상담가, 즉 리더가 목표를 충분히 명확하게 설정해주지 못했거나 적절한 동기부여를 하지 못했거나 혹은 과제를 실천 가능한 작은 단계로 쪼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책임은 이끄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리더는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리더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군대의 훈련 교관처럼 소리치고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는 독재자와 같은 모습을 상상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런 리더가 카리스마 있는 인물로 그려지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성공하는 조직의 리더들은 탐구자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요즘 어때요? 힘든 건 없어요? 라고 묻습니다. 작은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개입하여 해결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질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현실과 동떨어진 폭군 리더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슬프게도 그런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찍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쥐어짜면 눈앞의 숫자와 실적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만 보고 그 리더를 칭찬하고 승진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팀원들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지쳐서 회사를 떠나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승진만이 목표인 리더에게는 매력적인 전략처럼 보일 수 있죠. 특히 군대와 같이 리더가 2에서 3년 주기로 바뀌는 조직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폭군 같은 지휘관이 부임해도 부하들이 그가 폭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항하려 할 때쯤이면 이미 그의 임기는 끝나갑니다. 그동안 부하들은 지휘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했고 그 성과는 고스란히 폭군 지휘관의 공으로 돌아가 그는 다른 곳으로 영전하게 됩니다. 이런 단기적인 성공의 함정 때문에 우리는 리더십의 본질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폭압적인 리더십은 결코 최상의 리더십이 아니며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리더로서 성장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미성숙한 방식일 뿐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시장이 변하고 있으니 우리도 변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함.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기업을 만드는 리더의 진짜 모습입니다. 결국 리더십과 창의성은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영화를 만들고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책을 쓸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사라진 만큼 수많은 콘텐츠 속에서 어떻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돋보이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것,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언가 뒤에 숨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던져서 하는 진실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썼던 첫 책의 첫 장은 제가 지휘관으로서 겪었던 끔찍한 아군 5인 사격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실수와 책임에 대한 고백이었죠. 만약 제가 그 사실을 숨기거나 회피하려 했다면 그 책은 결코 사람들의 마음에 가닿지 못했을 겁니다.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책임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조직에서, 그리고 당신이 만드는 모든 것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되새기는데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당신의 소중한 동료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훌륭한 리더십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